정권력이 미래 권력에 줄을 서기 위한 부당한 행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 윤상현 대한민국 헌법 꼭 낭독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헌법 20조 2항 국교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한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정교분리 원칙에 의거해서 기독교 세력을 깃밟는 세력들 반드시 역사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세계로 교회 그리고 소년보 목사님에 대한 탄압 빨리 중단하십시오. 맞습니까?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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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1200만 기독교 성도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빨리 지금이라도 손 목사님과 세계의 교회에 대한 탄압, 이것은 우리 기독교 전체에 대한 탄압이다. 빨리 당장 멈추십시오. 맞습니까, 여러분? 감사합니다. 크리스찬 배랑길입니다. 저는 이러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오늘이 2025년 5월 24일입니다. 6.3 대통령 선거가 이제 딱 열흘 남았습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현재 대한민국은 이미 90% 기울어져서 6월 3일 대선이 잘못되면 결국은 침몰하고 자유라는 이름의 민주주의라는 이름의 대한민국은 곧 끝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떤 분야든 간에 이미 90% 정도가 기울어졌습니다. 대선제를 앞두고 각자 후보들 나름대로 선거운동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당장 이렇게 모인 것은 그냥 즐기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절박하고도 안전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주에 준비했고 3일 전에 저는 이영돈 PD와 함께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문화계가 우리 90%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현장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영화는 개봉되니까 478개 개봉관을 허락해 주었는데 제가 만든 이 영화는 10분의 1, 48개만이 개봉관 허락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나라 살리고자 공명선거 하자는 거 다가올 6.3 대선에서 어느 후보든 어느 국민이든 부정선거를 해서 당선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첨단 21세기에 부정선거가 있는가? 그건 음모론 아닌가? 소설 같은 이야기 아닌가라고 했지만 저도 모를 때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저는 실체와 증명을 증거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가올 6.3 대선만큼은 정말로 투명하고도 공정한 투표와 선거를 통해서 올바른 지도자 뽑겠다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하지만 극장에서는 제가 아는 모 기업의 회장님께도 부탁드렸습니다. 이렇게 개봉관 허락을 안 해주면 되겠는가? 영화가 좋고 나쁘면 관객의 평가해야 될 몫이 아닌가? 아예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든 좌파든 우파든 바람직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거기에 굴하지 않고 관객들 덕분에 거꾸로 가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48개밖에 개봉관을 허락해주지 않고 문을 열어주지 않던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에서 관객들이 단체로 항의와 열어달라는 요구 덕분에 이제 100개의 상영관을 넘었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 영화를 봐주신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영화 순위가 16등이었는데 어제 오늘 현재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현재 1위는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인데 곧 그 주연 톰 크루즈와 함께 경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울어진 건 문화계뿐만 아닙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이런 것이 과연 우리가 주장했던 민주화의 모습 맞습니까?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하자, 그리고 언론과 출판과 집회 자유를 추구했던 민주화 운동했던 분들, 과연 지금 언론을 탄압하고 고소 고발을 통해서 표현의 자를 막는 게 과연 누구인지 스스로 답변해 보십시오. 문학의 언론뿐만 아닙니다. 지금 안보는 너무나 위기입니다. 안보 위기는 뉴스에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봤겠지만 먹고 살기 바쁘고 그냥 지시하고 넘어가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언론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팩트 그대로 진실 그대로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2달 전에 뉴스에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서해안 바다에 잠정 수역은 어떤 인공구조물도 설치할 수 없지만 중국이 일방적으로 설란 1호, 2호 엄청난 인공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가로 100m, 세로 80m, 높이 50m짜리 엄청난 인공구조물을 설치했는데 그들은 양식장 만든다 라고 했지만 남중국해 사례를 보면 이미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는 양식장이라 했지만 이미 헬기도 뜨고 내리고 군사기지로 바뀌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해안 바다에 중국 인공구조물이 설치되었는데 머지않아서 거기에 미사일 기지가 될 것이고 군사기지가 될 것입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게 2달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제 기억나십니까? 어제 뉴스에 우리나라 배타적 정제수역 서해안의 이의정도라고 부르는데 중국 일방적으로 군사훈련한다고 27일까지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항행 금지시켰습니다. 우리나라 배타적 정제수역인데 중국 일방적으로 배도 못 다니게 항행 금지를 시켰다 이 뜻입니다. 그래도 와닿지 않습니까? 그럼 더 충격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작년입니다. 작년에 대한민국에 외국인이 땅을 사들인 것 중에서 65%가 중국인이 사들인 것입니다. 2022년 통계입니다. 현재 당시 여의도 면적 7배 부동산을 중국인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3년 전이니까 지금 3년 지난 지금은 7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면적을 중국인이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그러면 더 충격적인 뉴스죠. 지난주에 있었던 소식 아닙니까? 용산에 대통령 집무실 미국 기지가 있는데 그 옆에 1km 지점에 650평
땅을 사들였는데 그 땅이 1천억대 되는데 그 땅의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중화인민공화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떼보십시오. 그 땅이 어디에 있다고요? 미국 기지 1km 지점, 바로 대통령 집무실 1km 지점에 1천억대 부동산, 그게 바로 중화인민공화국 소유라고 합니다. 여러분, 중국은 사회주의라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 가서 땅 한 평도 살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중국인들은 우리나라 3년 전 이미 여의도 면적 7배 면적을 사들였고, 대통령 집무실과 미국 기지 옆에 바로 옆에 중화인민공화국 땅을